어머니를 업고 넘은 두만강. 어머니, 제발 눈 뜨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영수는 등에 업힌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 그 소리가 희망인지 절망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28살 청년이 62살 어머니를 업고 국경을 넘기로 결심한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머니만은 살려야 한다. 균열. 함경북도 청진의 1998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수야, 오늘은 뭐라도 구했니? 어머니 김순옥은 아들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빈손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도.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벌써 3년째. 아버지는 2년 전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장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다.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프구나. 순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제 구해온 옥수수죽 한 그릇, 그것을 아들에게 모두 먹이고 자신은 물만 마셨습니다. 어머니. 영수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손,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위험한 선택. 다음 날 영수는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단속하지 않는 암시장. 그곳에서 영수는 오랜 친구 철수를 만났습니다. 영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그렇지 뭐. 철수야,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영수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가는 방법 말이야. 혹시 아는 사람 있니?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미쳤어? 그거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야. 3대가 멸한다고.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대로 가시면 한 달도 못 버티실 것 같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철수는 한참을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해. 김씨라는 사람인데 브로커야. 일주일 후에 사람들 데리고 국경 넘는다던데. 정말? 얼마나 받아? 1인당 중국 돈 3,000위안. 우리 돈으론 계산도 안 되지.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영수야, 너 어머니 모시고 간다며? 그건 더 어려워. 노약자는 짐이 되니까 아예 안 데려가려고 할 거야. 그럼 어떡해? 일단 만나보자. 김씨를 말이야. 브로커. 사흘 후 영수는 한 허름한 집에서 브로커 김씨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영수를 훑어보았습니다. 자네가 철수 친구? 예, 저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62입니다. 김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돼. 노인네 데리고 가면 다 죽어. 자네 혼자 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업고라도 갈 테니 기회만 주십시오. 업고? 두만강 건너는 게 산책인 줄 아나? 물살이 얼마나 센데. 거기다 국경경비대 초소도 피해야 하고. 저 어릴 적부터 체육을 했습니다. 힘에는 자신 있습니다. 절대 짐 되지 않겠습니다. 김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돈은 있나?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가서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다들 도망가던데? 영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시계였습니다. 이거 제 아버지 유품입니다. 스위스 시계라고 하시던데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김씨는 시계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좋아. 근데 조건이 있어. 어머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지면 자네가 책임져야 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출발은 이틀 후 밤 11시. 장소는 따로 알려줄 거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가족도 안 돼.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중국으로 갑시다. 순옥은 아들의 말에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영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중국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일자리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라를 배신하는 거잖니. 어머니. 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먼저 버렸습니다. 배급도 안 나오고 병원도 문 닫고 사람들이 길에서 굶어 죽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영수야, 걸리면 어쩌려고. 너 혼자라도 살아야지. 아닙니다. 어머니 없이는 못 갑니다. 저 혼자 살아서 뭐 합니까? 영수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영수를 잘 키우라고, 이 나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비쩍 마른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던 그 말. 순옥,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영수는
영수만큼은. 알았다. 영수야, 어머니가 따라가마. 출발. 약속한 날 밤, 영수와 순옥은 강변의 한 창고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미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둘, 그리고 30대 남자. 자, 다들 왔군. 주의사항 듣자고. 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둘째, 내 신호 없이 절대 움직이지 마라. 셋째, 뒤처지면 버리고 간다. 알겠나? 모두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요. 젊은 부부 중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영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업고 가겠습니다. 절대 방해 안 됩니다. 그래도 노인네가 무슨. 충분해. 김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약속한 거야. 출발한다. 일행은 어둠을 틈타 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어머니의 몸무게가 영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 마라, 아들아. 어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강변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두만강의 거센 물살 소리를 들었습니다. 4월이라 얼음은 다 녹았지만 물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저기 저 바위 있지? 저기까지 가서 잠깐 쉬고 그 다음 저 나무까지 가는 거야. 초소 순찰이 10분마다 도니까 타이밍 맞춰야 해. 김씨가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이다. 첫 번째로 젊은 부부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여자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 어깨에 꼭 매달리세요.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 영수야. 영수는 심호흡을 하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듯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영수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가거라.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영수는 온 힘을 다해 헤엄쳤지만 자꾸 떠내려갔습니다. 이봐, 빨리 와. 앞서간 사람들이 바위에서 속삭였습니다. 영수는 이를 악물고 팔을 저었습니다. 끙!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다. 어머니 괜찮아. 가자. 겨우겨우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영수가 물병을 꺼내려는데 김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시간 없어. 다시 간다. 잠깐만요. 어머니가? 지금 아니면 순찰 온다고. 죽고 싶어? 영수는 어머니를 다시 업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두 번째 구간은 더 험했습니다. 물살이 더 세고 강도 더 깊었습니다. 영수는 물을 삼키고 헉헉거리면서도 계속 헤엄쳤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영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해냈다. 영수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해냈습니다. 여기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순옥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위기.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영수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가.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리가. 김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이제 갈 거야. 당신들 알아서 해. 뭐라고요? 중국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기로 했어. 이 양반이. 영수가 벌떼를 일어섰지만 김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결국 영수와 순옥 그리고 그 젊은 여자만 남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천증인 것 같습니다. 빨리 따뜻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담요 가져왔어요. 수진이 배낭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영수는 감사의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담요로 감싸고 영수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천으로라도 어머니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뜨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 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수야. 어머니. 여기가 중국이니? 예, 어머니, 우리 해냈습니다. 순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우리 영수, 기특하다. 중국에서의 첫날, 날이 밝았습니다. 영수와 수진은 어머니를 번갈아가며 업고 마을을 찾아 걸었습니다. 다행히 조선족이 사는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영수가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여자는 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탈북자구나. 들어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김영희 씨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물에 씻고 옷 갈아입어요. 밥도 해줄 테니. 영희 씨는 순옥을 방에 눕히고 약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와 수진에게 뜨끈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급하게 먹으면 토해요. 하지만 영수와 수진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몇 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어머니 것은 제가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죽부터 드셔야 해요. 내가 쑤어줄 테니 기다려요. 영희 씨는 순옥을 위해 얇은 죽을 쑤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께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영수야, 이게 꿈이니 생시니? 생시입니다, 니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공안이 순찰 돌거든요. 적발되면 북송당합니다. 그럼 어디로? 한국으로 가야죠. 몽골을 거쳐서. 몽골이요?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 가면 바로 잡혀요. 그래서 몽골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수는 막막했습니다. 중국도 처음인데 몽골이라니. 일단 여기서 한 달 정도 일하면서 돈 좀 모으세요. 할머니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브로커 연결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중국에서의 한 달. 영수는 영희 씨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수지는 주방 보조 일을 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순옥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과 따뜻한 방이 있으니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겠다. 어느 날 순옥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한국으로 가거라. 어머니는 여기서 일하면서 살 수 있어. 안 됩니다. 함께 갑니다. 영수야, 어머니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는 게 싫구나. 어머니. 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꼭 지키겠다고. 제가 어머니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한 달 후 영희 씨가 브로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몽골까지 가는데 1인당 3,000달러예요. 할머니는 좀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영수가 모은 돈은 고작 200달러.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보태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수진 씨도 돈 필요하잖아요. 저는 혼자라 괜찮아요. 할머니는 꼭 한국에 가셔야 해요. 결국 셋이 돈을 모아 브로커에게 맡겼습니다. 부족한 돈은 한국에 도착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몽골로.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가는 길, 어둡고 좁은 공간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절대 소리내지 마세요. 검문 나오면 다 죽습니다.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사흘을 트럭에서 보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음식도 빵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순옥은 힘들어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드디어 몽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괜찮다, 영수야. 어머니 괜찮아. 국경 경비가 삼엄해. 걸어서 넘어야 해. 걸어서요? 얼마나 걸어야 하는데요? 이틀 정도 산길이야. 영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한 달간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산을 이틀이나 걷기엔 무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아니다, 영수야. 어머니가 걸을 수 있어. 하지만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1시간도 채 걷지 못하고 순옥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영수야, 어머니가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수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저기요,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다른 탈북자가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앞서 가버렸습니다. 결국 영수와 순옥 그리고 수진만 뒤에 남았습니다. 영수씨, 제가 할머니 좀 업을게요. 아니요, 제가 괜찮습니다. 교대로 해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순옥을 업고 걸었습니다. 고비. 이틀째 되는 날 밤, 영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습니다. 영수야, 내려놔라. 어머니가 걸을게. 아니요. 어머니, 제가. 영수야. 순옥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말 들어. 너까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영수는 어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옥은 비틀비틀하면서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 손 잡으세요. 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